말씀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팔 약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플로우라는 건데요. 제목을 마이크로소프트 플로우 그리고 부제를 애저 펑션으로 달았습니다. 막 신박한 개발 얘기 같은 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기존에 개별적으로 잘 운영하던 그 서비스를 한 번에 통합해서 자동화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에 대해서 나온 그 서비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는 유정협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 MVP입니다. 지금 현재 호주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트위터는 저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늘 팔 약의 순서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지 않고 지금 왜 내 얼굴이 나오니? 잠시만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컨트롤이 안 돼요. 마이크로소프트 플로우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플로우랑 그 다음 비슷한 그 서비스가 몇 개가 더 있는데 로직 앱스랑 애저 펑션이랑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사용 예시에 대해서 그 데모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먼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플로우에 대해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지금 저기 flow.microsoft.com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우선 이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워크플로우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말 그대로 어떤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저스틴님, 네? 스크린샷 한 번만 다시 해주세요. 자, 이제 어디까지 설명을 했죠? 네, 그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선 혹시나 요 화면을 보고 계시면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flow.microsoft.com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고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는 내용이 워크플로우라는 거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제 일종의 어떤 하나의 커다란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조금만 작업들의 흐름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 흐름들을 의미하는 게 이제 워크플로우인데요. 요게 자동화하는 시점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쓰는 게 마이크로소프트 플로우라는 서비스를 사용을 합니다. 무료죠. 물론 유료도 있습니다. 당연히 무료는 싸고 유료는 좀 더 좋은 서비스겠죠. 우선 다시 얘기로 들어가서 어떤 회사의 마케팅 담당자가 특정 서비스 내지는 자사의 특정 상품과 관련된 어떤 소셜미디어 마케팅 전략을 수립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예를 들어서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 서비스에서 특정 단어 또는 특정 해시태그가 들어간 포스트를 막 수집하고 분석하는 일을 처음에 할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보통 이제 거기서 API를 제공을 하니까 그 API를 통해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고 뭐 엑셀로 저장한다든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한다든가 그런 이제 일련의 작업들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막 데이터베이스를 저장을 해놓고 나중에 그걸 다시 이제 꺼내서 다시 뭐 어떤 식으로 소팅을 하든 뭐 분석을 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보통 소셜미디어를 활용을 한 마케팅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어딘가에 저장을 하고 또 분석을 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스텝들이 굉장히 사람 손을 많이 타요. 그렇죠? 조금 이제 체계가 잡힌 회사에는, 그러니까 개발팀이 있는 회사에서는 그런 것들 API를 활용을 해서 애플리케이션을 하나 직접 만들어 가지고 이제 업무 담당자한테 이제 줄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경우가 보통은 이제 많겠죠. 근데 이제 이거에 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요구사항을 받아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어요. 근데 요구사항이 변해. 요구사항이 변하면은 그거에 맞춰가지고 또 개발팀이 또 만들어서 또 건네줘야 된단 말이에요. 계속 유지보수의 문제가 발생을 한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계속 현업에서 필요한 요구사항이 생길 때마다 계속 이제 유지보수의 오버헤드가 생기는데, 그럴 경우에 이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플로우를 쓰게 되면은 굉장히 편해진다는 거죠. 왜냐면은 마이크로소프트 플로우를 쓰게 되면은 커넥터가 각각의 서비스들에 대한 커넥터가 이미 제공을 하고 있어서 이것들을 이용을 해서 그냥 기존의 서비스를 다 통합만 시키면 돼요. 내가 통합을 시켜서 필요한 만큼만 쓰면 됩니다. 그죠? 굳이 개발팀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주지 않아도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대충 만들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다시 이제 앞서 소설
소셜미디어 마케팅과 관련한 예로 이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이런 예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포스트를 누가 이제 소셜미디어 트위터에 올렸어요. 그러면은 그 트위터에 올려서 봤더니 해당 트윗 작성자가 뭐 팔로워가 1000명 뭐 몇천 명 이상 되는 파워 트위터러다 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의 대상으로 자동으로 리트윗을 한다든가 아니면 자동으로 감사 멘션을 보낸다든가 아니면은 사내 뭐 CRM 시스템, 예를 들어 세일스포스라든가 다이나믹 CRM이라든가 아니면 심지어 SAP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그 해당 파워 트위터러를 이제 등록을 해서 나중에 미래의 마케팅 자원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일련의 작업들을 자동화할 수 있다는 게 이제 하나의 예시가 될 거예요. 실제로 요게 이제 플로우 웹사이트인데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딱 로고, 이제 슬로건이 그래요. 그러니까 적게 일을 하고 대신에 효과는 많이 보자. 그리고 모든 것들을 내가 자주 사용하는 앱들이라든가 서비스 같은 것들을 다 워크플로우를 자동화를 해서 알람도 자동으로 받고 파일 동기화도 자동으로 하고 데이터 수집도 자동으로 하고 이런 것들을 하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 링크가 지금은 화면에서는 클릭을 할 수 없으시겠지만 제가 나중에 슬라이드를 공유를 해드릴 텐데 요 클릭해 보시면은 이제 자세한 소개 동영상이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기 시간 관계상 제가 지금 여기서 하진 못하겠고요. 그렇다면은 이 플로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과연 이제 몇 가지나 있습니까?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단지 마이크로소프트에서만 쓸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서비스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심지어 경쟁사, 예를 구글이라든가 이런 데서 제공하는 서비스들도 다 통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슬랙이라든가 보시는 아이콘과 마찬가지로 뭐 슬랙이라든가 트위터라든가 트윌리오라든가 인스타그램 같은 그런 드롭박스 심지어 이런 것들도 다 통합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 화면이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제 워크플로우의 이제 시각화 도구를 사용해서 만드는 건데요. 요 예시를 갖고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 누군가가 어떤 트윗을 했어요. 예를 들어 해시태그를 달린 트윗을 했다든가 아니면은 특정 단어가 들어간 트윗을 했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의 팔로워 수를 체크를 해봐서 100명 이상이다. 그러면은 이 사람 파워 트위터라니까 우리 CRM에다가 저장을 하고 해당 사용자를 메일침프의 메일링 리스트에다 저장을 시켜서 나중에 마케팅 리스트에 이제 담아가지고 마케팅 수단으로 써먹자라는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할 수가 있단 말이죠. 화면에서 보시면 뭐 IFTT 같은 경우 아니면 Zapier 같은 경우도 이런 컨셉에서 시작을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은 이런 컨셉은 예전부터 굉장히 많았고요. 이제 그런 게 조금 더 개발자 친화적인 것들이라면은 요거는 조금 더 비개발자 친화적인 것들. 왜냐하면 화면에 시각화 도구가 다 있으니까요. 그렇죠? 굉장히 간단해 보이죠? 사실 어렵지 않은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은 이제 조금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비슷한 서비스가 이제 플로우 말고 몇 개가 더 있어요. 이제 로직앱스라는 게 있고 애저 펑션이라는 게 있는데 각각을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플로우는 주로 비개발자들, 예를 들어서 마케팅 하는 분들, HR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전혀 이제 IT 쪽에서 일하시는 하고는 약간 좀 거리가 있으신 현업 담당자분들이 그냥 직접 본인이 만들어 쓰실 경우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플로우는 로직앱스 기반에서 돌아가요. 사실 그래서 플로우와 로직앱스는 별 차이가 없는데 조금 더 개발자 친화적인 게 로직앱스고요. 그 다음에 펑션은 말 그대로 개발자를 위한 거죠. 그냥 코드를 작성을 해서 쓰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플로우랑 로직앱스 같은 경우는 커넥터, 서비스 커넥터 기반으로 돌아가고요. 펑션은 이제 코드를 기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플로우는 주기적으로 돌아가요. 어떤 주기를 딱 5분이면 5분, 무료 버전은 5분, 그러니까 유료 버전은 3분이나 1분 내 주기를 갖고 그냥 돌아갑니다. 그리고 로직앱스나 펑션 같은 경우는 어떤 트리거를 통해서 이벤트가 들어왔을 때 이제 그때 바로 작동을 하고요. 물론 로직앱스랑 펑션도 주기적으로 돌아가게 할 수가 있어요. 또 반면에 플로우도 어떤 이벤트가 들어왔을 때 할 수가 있는데 주 오디언스층은 플로우 같은 경우는 그냥 주기적으로 돌아가게 하고 로직앱스나 펑션 같은 경우는 주로 이벤트에 의해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각화 도구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플로우는 브라우저에서 그냥 바로 작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로직 앱스도 시각화 도구를 제공을 하고 있지만 그 브라우저에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주얼 스튜디오라든가 같은 그 이제 그 에디터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펑션도 마찬가지로 웹 기반 에디터라든가 아니면 진짜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그 에디터를 사용해서 사용할 수 이제 코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플로우는 현업 담당자들이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아 내가 굳이 뭐 개발팀한테 아쉬운 소리 하느니 내가 만들어 쓰겠다라는 애도크 방식으로 그냥 바로바로 만들어 쓰면 되고요. 로직 앱스는 반면에 어떤 이제 좀 더 좀 제대로 만들어서 그 테스트도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코드 관리 같은 거를 할 수 있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펑션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들을 통합을 해요. 커넥터라는 걸 사용을 해서. 그런데 플로우랑 로직 앱스는 그 이제 플로우가 예를 들어서 세트가 예를 들어 몇백 개다라고 한다면은 로직 앱스는 더 많은 서비스의 커넥터가 있는 거고요. 좀 더 엔터프라이즈 환경에 맞게. 그런데 이 커넥터가 없어. 예를 들어서 특정한 내가 원하는 서비스는 커넥터가 없을 수가 있겠죠. 그럴 때 그 커스텀 커넥터는 이제 애저 펑션을 이용해서 다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예제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어떤 트위터의 특정 해시태그를 검색을 해서 그거를 슬랙 채널로 전송을 하는 그런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자, 지금 트위터 하시는 분들은 트위터로 해시태그를 이모콘이나 영어로 이모콘으로 해서 한번 트윗을 막 한번 날려줘 보세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 제가 로직 앱, 플로우로 갈게요. 자, 플로우로 가시면은 요게 이제 그 플로우 첫 화면이고요. 여기서 제가 마이 플로우로 들어갑니다. 마이 플로우로 들어가면 시간 관계상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이걸 하나 들어가 볼게요. 이걸 설명을 해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자 어떤 트윗이 들어왔을 때 자, 이모콘 내지는 그 영어로 이모콘 내지는 한글로 이모콘에서 해시태그가 검색이 되면은 이거를 슬랙에 마케팅이라는 채널로 해서 그 트위터 텍스트랑 누가 트윗을 했는지 보내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지금은 제가 오프를 해놨는데 제가 요거를 ON을 시켜놓을게요. 자, 지금 이제 열심히 누군가 다들 트윗을 하시고 계실 테니까 이제 이게 막 날라올 거예요. 막 날라오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5분 제한이 있단 말이에요. 5분 동안 기다려야 돼요. 근데 5분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그 제가 그거는 잠깐 트릭을 해서 로직 앱스로 하나 구현을 해놓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현해 놓은 걸 제가 돌릴 텐데 어쨌든 이제 막 날라올 거예요. 막 날라오는 게 보일 거고요. 지금 이제 기다릴 수는 없으니 다 됐다고 가정을 하고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기다리시면 막 날라오는 걸, 막 날라온다. 막 날라오죠, 지금? 지금 이제 막 날라와요. 아무 말 막 날라오죠, 지금? 호주의 서치님이 말한다. 하나, 둘, 셋, 약을 판다. 막 날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날라왔어요. 자, 이게 이제 계속 날라올 텐데, 지금 이제 날라오는 거 확인했죠? 되게 쉬워요. 그렇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만 대충 만들어 놓으면은 이렇게 바로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자기 아무 말이 막 날라오니까 좋은 말 써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지금 보신 걸 아실 텐데 뭔가 문제점이 어쩌면지 민감하신 분은 느끼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커넥터가 미리 만들어져 있을 경우에만 쓸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서비스는 커넥터가 없네? 이럴 경우에는 그럼 나는 플로우나 로직 앱스를 쓸 수가 없는 것인가? 좌절할 수 있겠죠. 자, 그럴 때 커넥터가 없으면 당연히 우리는 이제 개발자니까 이제 이럴 때 개발자가 이제 나서서 도와주는 거죠. 그 커넥터가 없다면 커스텀 커넥터를 이제 만들어야겠죠. 이럴 때 이제 애저 펑션이 등장을 해서 플로우에서 제공을 하지 않는 커스텀 커넥터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애저 펑션을 만들어가지고 워크플로우에 삽입해 놓으면은 이제 그걸 바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되게 컨셉은 되게 간단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문제점이 있는 게 이게 플로우를 통해서 만약에 이제 그 엄청난 다량의 데이터를 불러다가 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플로우의 단점은
90초가 타임아웃 시간이에요. 그래서 90초가 넘어가는 그 워크플로우가 생기면은 그는 에러가 나는 거예요, 중간에. 그럴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그 일반적인 워크플로우로 만들었다가는 계속 에러가 나와서 사용을 할 수가 없겠죠. 그죠? 타임아웃에 이제 그 오피스 365에 딸려 있는 겁니다. 그 타임아웃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비동기 워크플로우를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비동기 워크플로우를 지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애저 펑션을 쓰면 되겠죠. 여기서 애저 펑션이 또 다시 등장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애저 펑션은 HTTP 트리거도 있지만 Q에 그 반응을 하는 Q 트리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 Q 트리거를 이용을 하면은 그 애저 펑션으로 비동기 그 워크플로우를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보면은 우선 그 플로우에서 HTTP 트리거를 호출을 합니다. 웹훅을 호출을 해요. 그러면은 이 HTTP 트리거는 웹훅에 들어온 모든 데이터를 다 받아가지고 Q에다가 다 쏴요. Q에다 쏘고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플로우 쪽으로 202 코드, accepted 코드를 반환을 시키는 거였죠. 그러면은 플로우는 이제 응답 코드를 받았으니까 바로 다음 걸로 다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HTTP 트리거 펑션이 Q에다가 다 데이터를 올려놨으니까 Q 트리거 펑션이 그 Q를 바라보고 있다가 Q에 데이터가 들어왔네 하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 즉 Q 트리거 펑션은 그 플로우랑 별도로 다 진행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비동기식으로 진행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플로우도 해피, 펑션도 해피. 자, 그렇게 진행이 돼서 그 비동기식으로 그 데이터가 다 처리가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다시 이제 실전 데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트위터를 날려주세요. 또 날라온다, 또 날라온다. 날라오는데, 이번에는 어떤 걸 하실 거냐면은, 애저 슬랙으로 배달을 하고, 동시에 웹훅으로 그 트위터 데이터를 보내고, 202 코드를 반환하는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어디 갔니? 여기 있다. 이걸 잠깐 끄고요. 끄고, 여기다가, 이제 포스트 메시지를 한 다음에요. 우선 하기 전에 펑션을 제가 미리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트위터 Q 트리거 말고 트위터 웹훅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 놨고요. 여기서 제가 요거를 보면은 여기서 이제 웹훅 URL이 있죠? 요거를 카피를 해서 그 플로우에다가 삽입을 하겠습니다. 플로우를 보면은 어이구 왜 이러니? HTTP 그래서 HTTP를 선택을 하고요. 포스트 그 다음에 URI는 조금 아까 봤던 이거 그 다음에 바디에다가는 트위터에서 아까 봤던 그 트윗 오브젝트 전체를 다 반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업데이트를 시키겠습니다. 업데이트를 하면은 됐죠. 이제 지금 여기 이제 아이콘이 바뀌었죠. 그래서 트위터가 들어오면 슬랙으로 보내고 동시에 애저 펑션으로 보내는 거예요. 제가 이걸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활성화를 시키면 또 계속 또 날려주세요. 날려주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데이터가 막 이제 꽂히는 게 보일 거예요. 제가 여기 아래 로그가 보일 텐데 로그가 더 화면이 안 커지는구나. 여기 이제 로그가 계속 이제 찍히는 게 보일 거예요. 자, 그거를 조금 더 트릭을 잠깐 로직 앱스로 트릭을 하면은 계속 보내줘 보세요. 보내주면은 여기가 막 데이터 이제 꽂히는 게 보일 겁니다. 우선은 데이터가 막 꽂히죠? 여기 막 로고 막 올라오는 거 보이시나요? 막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지금 데이터가 꽂히면서 애저 펑션이 이걸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를 하는 중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펑션이 받은 거고 실제로 Q가 동시에 이거를 받아서 또 이제 처리를 합니다. 그죠? 이렇게 처리를 한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큐리를 처리한 걸 보셨고요. 지금 보면은 그 큐 처리한 걸 보면은 202 코드가 반환이 된 거를 여기서 코드에서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코드에서
여기서 화면에 잘 보이시나요? 그 HTTP 스테이터스 코드 accepted를 바로 반납을 하죠. 즉 코드를 바로 반납을 해서 202 코드를 바로 반납을 해서 플로우는 바로 그냥 진행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어렵지 않죠?